자, 문제 풀어오신 거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바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자, 문제 풀어오신 거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거 가져오셨죠? 여러분 수업 자료? 이거 근데 뒤에 남은 거 많이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코사인 함수랑 탄젠트 마저 설명드리고 저희 자이스토리에 있는 이제 또 문제 한번 보시면 조금 어려워지면 이렇게 바뀐다. 한번 느껴보시고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되면 이제 시험이 끝납니다. 목요일 주.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당분간 복습을 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지금 소단원 문제라고 해서 이제 까먹지 말라고 자꾸 드리고 있는데 이제 뒤에 중단원 문제 제가 드릴 거든 조만간에 그것도 까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릴 거니까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내나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어? 물어볼래? 교사용 자료 몇 쪽이에요? 58쪽 네 11번 11번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자, 요거 한번 일단 이게 혹시 무슨 관련 문제인지는 아시죠? 이게 일단은 치환 문제거든. 그렇지? 치환 문제인데 혹시 여러분 제가 했던 말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수 쪽은요 치환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수 쪽은 그냥 방정식 부등식은 좀 쉬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정의역이 전체인데 치역이 제한돼가지고 치환을 하면 치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 보시면 뭔가 언뜻 냄새가 이게 판별식 문제인가? 보통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판별식 관련 부등식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특히 판별식은 가위가 있을 때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치환 문제로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T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수 쪽은 치환하는 범위가 생깁니다. 로그는 치환해도 안 생겨요. 대신에 로그는 x의 범위가 있어요. 서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위에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위에 있는 거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뭘 주의해라? 지금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부등식이 원래 x 입장에서는 항상인데 t 입장에서는 0보다 큰 것만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혹시 여러분 기억나? 제가 이제 자의를 몇 개 나왔는데 아마 제가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푼 거를 여러분들이 정답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풀었게? 가온. 우리 고1 때 부등식 문제야. 이게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자? 지금부터 함수로 가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명심하세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안 풀릴 때는 함수로 갑니다. 이 상황을 함수로 보시면 좀 이제 뭔가 풀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함수로 가서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왼쪽에 있는 누구를 여기 2차 함수를 한번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여러분 요거는요 다들 할 수 있죠? 자, 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자, 요게 되고 자, 이거 중3 때 배웠죠? 이렇게 썼으면 같은 식입니다. 정리해 보시면 같은 식이 되고 이제 얘를 한번 그려보자면 자, 축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을 그릴 수도 없고 힘듭니다. 축을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t가 얼마일 때? t가 2a일 때 y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문제는 또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래라면 여기 있는 요 가위 이게 이제 함수에서는 가위가 되거든. 잘라줘야 되는데 0보다 큰 쪽만. 근데 0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해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0이 또 있을 만한 것이 크게 둘 중 하나야.
사실 어차피 이제 이 문제는 봐봐 0이라는 게 얘를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한번 크게 구분해 볼게요. 0이라는 게 어딘지를 정해주자는 거야. 즉 0이라는 게 얘보다 왼쪽 여기일 수 있잖아요. 맞아? 혹은 0이라는 게 얘보다 오른쪽 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는이라는 거는 둘 중에 아무 때나 넣어줄게요. 사실 뭐 되게 같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범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자, 첫 번째 가능성 만약에 0이 여기라고 치겠습니다. 0이 여기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위로 잘라보시면 이렇게 잘리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하고 있는지 지금 그림 그리겠다는 거 그림을 자, 얘를 그릴 차례거든. 얘는 보통 X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위에 있다. 즉 요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항상. 그럼 느낌은 결국 여기 있는 최소값 얘랑 비교하셔야 돼요. 즉 여기 있는 y는 0이라는 친구가 결국 뭐야?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얘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요거일 때 어떤 부등식인가? 요런 부등식을 만족해 주면 저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냐? 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풀어보시면요. 양쪽에 마이너스 4를 나누시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암산되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주의할 점은 뭐다? 항상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요거 두 개를 연립해 줘야 돼요. 요거라는 가정하에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해보시면 A가 0 이상이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제가 보통 최종 정답이라고 해서 요 1번 라인은 최종 정답이 이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마지막 정답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작업을 2번 가상 나누는 거예요. 2번 가상. 자, 2번의 경우는 자, 요거 뭐 양쪽에 2 나누시면 되겠죠. 2번의 경우는 A가 어디 있을 때 0이 여기 있다는 가정을 좀 한 거야. 0이 여기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여기라고 치면 가위로 잘라보시면 이렇게 되거든. 그쵸? 그래서 이 파란색 경우는요. 최소값이 꼭지점이 아닙니다. t가 0일 때랑 비교해줘야 돼요.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t에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 얼마? 여기 y 값이 4가 나오거든요. 즉 얘랑 얘를 비교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4는요 원래 0보다 크죠. 그렇죠? 얘는 그냥 항상 됩니다. 이러면 항상 되네요. 이것도 정답으로 가져갑니다. A가 너무 작으면요 항상 된다는 거예요. 문제 없이. 애초에 크거든요. 그냥 얘는 그냥 다른 거 할 것도 없이. 그 마지막에 그럼 최종 정답은 요거 두 개를 섞으면 됩니다. 이제 요것도 정답이 되고 요것도 정답이 되는데 느낌은 이거 두 개 합칠 수가 있어요. 0 이상 1이야 0부터 작은 합치면요 결론적으로 그냥 이게 정답이겠죠. 1이하면 다 된 거예요. 1이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자의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문제야 원래. 그러니까 저희 자의 스토리다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제가 풀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기억나 로그 쪽에는 이런 스타일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 왜 로그는 그러니까 치환하면 범위가 없어. 범위가 없으면 판별식 문제 원래 이 문제. 이 똑같은 문제가 로그 버전과 판별식 문제. 근데 이제 치수 문제로 바뀌는 순간 저놈의 가위 때문에 특히나 불편한 이유는 뭐다? 이게 A가 여기 있는 바람에 더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이 A가 숫자 쪽이면 어디가 짝인지가 보이는데 A가 이쪽이라서 가위도 내가 정해줘야 돼. 이게 0의 위치를 몰라요. 세 번째는 0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로 따로 구분하신 다음에 이 초록색 경우에 가능성, 파란색 경우에 가능성을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이런 흐름도. 판별식 문제가 아닙니다. 자, 또 한번 물어보세요.
네. 55쪽에 55쪽에 몇 번? 3번에 리을만 3번에 리을만.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좀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이게 보통 교과서에서 이런 활동을 한번 막 남녀 대화가 나오면서 그런 활동이 나오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혹시 여러분들 여기 보일 때 함수에서 같다라는 거의 뜻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얘랑 같은 함수를 모르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이 고1 때 고정관념을 좀 깼는데, 여러분들 식이 같다고 같은 함수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리을을 보는 친구는 왜? 식이 똑같으니까 간단히 하면. 근데 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함수는요, 식이 같은 게 아니에요. 기억나? 그럼 자, 오랜만에 한번 고1용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몰랐으면 필기하세요. 자, 고1 때 배웠던 함수에서 같다라는 거에 원래 뜻이 뭐냐면요. 자, 식이, 물론 식이 같은 것도 의미가 있어. 근데 걔는 이제 어쩌면 두 가지를 쓸 건데 2번을 만족하는 게 식이 같다는 거라 보면 돼요. 1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 세팅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 공역이 기본 세팅이거든요. 어떤 주어진 함수예요. 정의역이 X쪽, 공역이 Y쪽이잖아요. 어떤 세팅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뭐 보통 책에서는 막 이런 어려운 말이 쭉 나오는데 이런 말을 쓰죠. 제가 예를 들어 정의역을 X라고 할게요. 자, X의 어떤 임의의 원소, 뭐 예를 들어 A에 대해서 뭐가 같아야 돼? 자, 이게 같아야 된다라고 혹시 기억나? 이게 같아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함수가 두 개 있잖아. 여기다가 1을 넣고 1을 넣었을 때 같은 y가 나와야 돼. 다시 2를 넣고 1을 넣으면 같은 게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기본 문제로 그런 게 나오거든. 함수 중에서 같냐 안 같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첨언하자면 식이 같은 것도 의미가 아예 없진 않아. 보통 식이 같다는 거는 어쩌면 요 라인이 식이 같다를 체크하는 그냥 이걸 체크하면 2번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식이 같으면 같은 게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리을을 모르는 친구는 요 2번만 체크를 한 건데 결국 리을이 틀린 이유는 정역이 달라. 자, 한번 물어볼게. 가은아. 요 주어진 함수 정의역이 얼마게요? 즉 x의 범위가 얼마게요? 0보다 크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은 진수의 조건이거든. 0보다 크겠죠. 근데 여기 리을은요. 잘 보세요. 리을은요. 자, 요 자리가 진수지. 즉 진수의 조건 정의역이 x제곱이 0보다 큰 거거든요. 이해돼? 즉 이 말을 해석하면요. 자, 음수 되게 안 돼요. 그리고 요 함수는 x에 음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도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사실은 0 빼고 모든 실수예요. 얘는 음수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정역이 달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보통 여러분 교과서 나올 건데 막 두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얘랑 어떤 애는 야 모양 똑같잖아. 모양이 같은 거는 사실은 요 2번을 만족해주는 거고 기본 세팅, 정역이 달라요. 다시 위의 함수에는 음수를 못 넣어. 밑에 함수에는 음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음수를 넣어도 양수로 바뀝니다. 제곱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중요한 문제니까 혹시 몰랐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식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야. 제가 말한 적이 지금 원래 수학에서 같다는 거 좀 정의를 다시 합니다. 같다는 거. 근데 그동안은 왜 의식 안 했냐면 웬만한 건 저희 상식과 맞거든. 같은 게 같은 거지. 근데 이제 함수를 조심해야 돼. 같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식이 달라도 같을 수가 있다는 거야. 세팅만 잘하면. 아시겠죠? 또 다음에 이해했어? 그래서 어쩌면 요 디귿은 맞죠? 네, 맞아요.
이걸 많이 아시겠어요? 얘는 정의하고 똑같아요. 영어로 끝나면. 그렇지? 식이 같다는 거는 얘를 만족해 주는 거고 정역이 같다는 것 때문에 이게 만족되는 거예요. 선생님 공역은요. 사실 기억나? 보통 공역은 별말 없으면 실수 전체입니다. 보통 Y쪽은 그냥 별말 없으면 전체로 보는 거고 사실상 정의역을 체크해 줘야 돼요. 이해돼요? 정의역을. 사실 얘도 아마 맞았지. 얘도 왜 맞았대요? 얘도 지금 정의역을 체크하자면 지음수가 0보다 큰 거지. 근데 이게 0보다 크단 말은 x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은 것들도 한번 다시 보라는 거야. 왜 맞았는지. 쟤네들은 정의역이 똑같습니다. x분의 1로 나왔지만 얘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음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제곱이라서 음수까지 하는 거예요. 자, 또 저 56쪽에 11번. 56쪽에 11번 가볼게요. 자,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물어보자. 우주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런 최소값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혹시 보통 최소값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있어? 보통 많이 건드리는 거. 첫 번째. 사실 그거를 말려고 했는데 보통 첫 번째는 2차 함수, 꼭지점. 보통 이게 가장 대표입니다. 2차 함수는 항상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맞아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산술기하라는 걸 저희가 고1 때 배우는데 그냥 이건 이제 앞으로 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상한 게 아니야. 이 정도도 그냥 이제 우리 함께 하자는 거지. 그리고 산술기하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특유의 어떤 냄새를 풍긴다는 거지. 일단 염두한 상태에서 이 문장 풀어볼 건데 일단은 처음 봤지만 미치 같잖아. 그럼 우주야, 우리 진수끼리 뭐 할 수 있지? 진수끼리 곱하기로 합칠 수 있나요? 이렇게 합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안 하면 좀 아쉬워. 전개까지 해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는 항상 말하지만 일단 뭔가를 해야 되거든. 전개까지 해보시면 혹시 산술기하 냄새가 나시나요? 특히 제가 이런 거 이제 나오면 뭔가 산술기하 알기 아주 좋은 세팅이 나오고 있죠. 뭔가 저런 느낌. 곱했을 때 숫자가 되네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라면 체크할 게 있어, 조건이. A,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입니다.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여기서 뒤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산술기하를 이용하자면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2 이상입니다. 즉 요게 최소가 2인 거예요. 즉 요 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엄밀히 따라가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양쪽에 뭐 2 더하신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저 모양을 만드는 거죠. 양쪽에 로그 2, 양쪽에 로그 2도 걸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주야, 로그 2 걸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왜? 증감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정답입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2를 대입해도 됩니다. 어차피 최소가 제가 2일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산술기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최소값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거 거의 이거예요. 다른 게 잘 안 나와. 다른 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막 좀 달라진다면 치환했더니 2차 함수, 치환했더니 산술기하 이런 것도 있고. 또 혹시 얘네를 또 질문할 거 없어?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한번 질문 좀 길게 받을 테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지금 다 하세요. 자, 여러분들 질문 나원이는 질문할 거 있어 말씀하세요. 그거 아, 52쪽에 52쪽 7번 요거요. 이 친구 가볼게요. 우리 그 자이에서 이런 류의 문제를 제가 좀
해본 적 있죠. 그 자이 스토리가 사실 되게 꼼꼼하게 나와요. 저희 교과서에는 한 장이면 넘어가는 게 자이 스토리는 막 진짜 한 세 장까지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꽤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대비하실 때 내가 좀 욕심이 안 친구는 자이 스토리를 꼭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것만 할 줄 알고 100점 나온다. 100점 모르겠고 90점 이상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혹시 이거 구했어요? 정수 얼마일까요? 1인 건 아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소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거기서 구했어요? 소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 못 구한 거지. 소수 쪽은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정수는 실제로 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연수들을 체크해서 1이 로그 10이고 2가 로그 100이니까 그 사이에 있겠죠. 약간 중3 때 무리수랑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무리수랑 비슷해요. 우리가 무리수도 소수는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항상 제가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은 정확하게 소수가 0.3인 걸 말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무리수라든가 로그는요 이게 무한소수입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럼 아이디어는 느낌 하나? 이거는 뭐 다시 말하면 1.3 빼기 1 맞아요? 소수는? 즉 이런 식으로 어쩌면 전체에서 뭐를 빼자? 정수 부분을 빼주시면 소수가 나와요. 이해돼? 그럼 나오나? 이 B가 얼마란 얘기일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수는 실제로 구하시는 거예요. 예로부터. 소수는 못 구합니다. 요런 거는 구할 수 있지만 얘는 못 구해요. 그래서 아이디어. 이제 대입해 보시면 그냥 되지 않을까? 요 B 자리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 요거만 해드릴까요? B 자리에 대입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혹시 이거 계산할 줄 아세요? 얼마게? 이거겠죠. 그래서 됩니다. 저 이제 예전에는 이 정수 소수 문제가 엄청 어려웠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는 좀 빠지고. 근데 저희 그 이제 자이 스토리에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이제 다음 주에 진도가 끝나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을 많이 하는 걸 좀 더 줄일 거야. 근데 너네들이 계속 연습하면서 질문도 하고 이제 아마 당분간은 테스트를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그러면서 복습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 질문 없나요? 56쪽에 7번님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얘는 뭔가 시키는 걸 쭉쭉 하면 제가 뭐 하는 놀라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한번 놀아볼게요. 자, 일단은 1이 아닌 양수 AB에 대해서 fx 나와 있고 gx 나와 있고 자, hx가 나와 있는데 저라면요 요 hx라면 실제로 구해볼 것 같아요. 왜? 위에 보시면 f도 나와 있고 g도 나와 있잖아요. 이건 쓰셨나요? 이렇게 쓰고 싶죠 그냥.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어떤 관계식 이런 관계식이 나와 있고 또 혹시나 대입하고 싶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h에다가 2 넣으래요. 넣을게요. 그리고 오른쪽은 3분의 2 곱하기 f2 요거 아래요. 이제 얘를 아마 풀면 정답 나올 겁니다. 내 생각에는. 사실 이게 하나 딱 적고 나왔거든요. 근데 항상 강조하는 게 뭐를 먼저 보라고요? 밑을 먼저 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밑이 좀 달라요. 여기 A, B, A. 물론 얘는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밑을 같게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전부 다 통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뭐 정리해보면 끝나서 이 문제가 아마 예뻐질 겁니다. 곧 예뻐지면서 아마 뭔가 어떤 ABC 나올 겁니다. 걔를 여기다가 딱 대입하면 문장이 풀리면서 끝날 겁니다. 그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그런 루틴이 있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속의 기준이 원래 있어야 돼. 딱 보면 항상 밑을 먼저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자, 또 밑을 갖게 해서 놀아보세요. 오늘도 쉬는 시간 10분씩 2번 드릴 테니까 조금만 힘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삼각함수는 질문 없어요? 우주 역시 삼각함수는 할만했어? 사인함수? 혹시 거기에 문제 풀다가 잘 안 될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볼래요? 근데 주기 구하는데 주기 구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어떤 걸까? 여기인가? 페이지? 지금 밑에 몇 쪽이라 써있어? 뭐 하나 저한테 예시로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120쪽 100쪽에 뭐 요런 문제? 근데 여기 제가 사인만 풀라고 했죠? 그럼 얘를 몇 번 같은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45일 이런 거? 저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A, B 이런 역할들을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 주기는요 누가 알려줄게요? 결론적으로 하면 여기에서 X의 개수 단독으로 알려줍니다. 단독으로. 그리고 혹시 사인 함수의 주기 구하는 공식 기억나? 공식 절대값 B분의 그렇죠. 2파이. 원래 360도가 우리가 그동안 한 바퀴였는데 이제 이 자리가 1이 아닐 때는 나누기 절대값 B를 해줘야 됩니다.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사실은 그냥 저기 1이니까 절대값 벗겨지겠죠. 그럼 이게 주기. 46번은 왜 답하는데? 아, 자 질문. X의 개수가 얼마예요? 2분의 1로 2분의 1 했어요? 응? 이게 이제 다른 반에서도 이제 요거를 1로 말하더라고. 근데 얘는 2분의 1이죠 일단은. 그러면 공식 그대로 쓰자면요. 주기 구하는 공식. 절대값 이것분의 2파이잖아요. 그치? 혹시 2분의 1분의 2파이가 얼마지? 4파 혹시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아, 근데 이제 요 자리가 이제 2분의 1이라서 어쩌면 저희가 그동안에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2파이. 늘어진 거예요. 늘어진 거. 그래서 이제 많이 구해보시면 관계가 보일 거야.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절대값 B가 지금 분모에 있잖아. 그래서 약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작아질수록 늘어집니다. 주기가 계속. 얘가 커질수록 주기가 빨라져요. 이게 이제 그 물결 모양에서 좌우의 길이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한번 그려보시다가 늘어지게 그려질 거예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주기랑 꼭 이제 그렇다고 보장이 없어요. 자, 또 한 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코사인 함수는 미리 말하자면 사인 함수랑 거의 95% 똑같습니다. 같이 공부하면 되고요. 탄젠트만 따로 공부해서 오늘까지 일단은 그래프 끝내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제가 앞에 이제 오늘 숙제가 조금 약간 또 애매하게 나갈 건데 앞에 건너뛰는 어떤 주기성, 대칭성 이런 관련 또 문제가 있어요. 주기함수 설명드리고 목요일 날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계산 문제를 소개드리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친구가 늦게 오네. 자, 지금 시간 35분인데 제가 한 40분에는 우리 친구 오는데 좀 40분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해보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삼각함수는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운 것도 전체는 아니에요. 원래는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냥 뭐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그러니까 새로 함수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기본형 외우시고 이동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잠시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이정이야. 자, 질문? 소담은 53쪽에 4번이요. 53쪽에 4번이요. 5번만. 5번만? 물지 않은 거? 자, 한번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일단 뭐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어려워하는데 그냥 쉽게 담백하게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같으면 오르는 거지. 다르면 옳지 않는 거죠. 한번 그냥 식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왼쪽에 한번 f2x인데 위에 한번 f2x 한번 구해볼게요. 2에 2x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사실은 좀 더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한번 써놓고 같이 좀 비교해서 같게 되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한번 친구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제곱 더하기 1인데 gx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gx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 지금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4분의 완전 제곱식 암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요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플러스 1 있었고요. 한 번 더 간단히 할게요. 요거 약분되죠? 2로. 그리고 요거 두 개 통분하면요. 요거 2분의 2 나오지. 바로 쓸까요? 요거 2분의 2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지워지면서 결론적으로 얘를 간단히 한 게 이겁니다. 파란색과 비교해 보고 똑같네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꺼번에 대입했어요. 한 다음에 그냥 했더니 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른쪽식 특히 이제 요 식을 간단히 하는 과정에서 뭐 제곱을 틀리거나 혹은 뭐 통분 같은 거 틀릴 수 있겠죠. 자, 또 이 문제는 그냥 대입하는 문제예요. 다른 방법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또 한 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40분인데, 어이구, 딱 맞췄네. 자, 40분인데, 1분 뒤에,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분 뒤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고생 많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하는 거 마무리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드린 요 숙제 및 수업 자료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요게 이제 뒤에 저희가 남은 거 오늘 다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그러면 오늘 쉬는 시간 전에 코사인 함수 한 30분 컷 가능합니다. 30분 컷. 30분도 안 걸리십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는 사인 함수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유부터 설명하면서 여기 페이지다가 한번 필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코사인 함수도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먼저 기본형 정리할 건데 암기를 할 건데 자, 누구랑 사인 함수랑 비교해서 암기하세요. H. 자, 위에다가 한번 필기해볼까요? 일단 이제 암기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암기, 여기서의 암기 팁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필기해 볼 건데 코사인 함수가 결론적으로 잠깐만 이게 그럼 미안. 사인 함수가 이제 쓸게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가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에 관한 증명은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이제 그 관계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자, 얘네들 사이에 지금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데 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자, 결론적으로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를요. 자, 써볼까요? x축 방향으로 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시면 누가 코사인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얘네 둘은요 x축 방향 평행 이동 관계가 있어요. 근데 느낌 와? 지난번에 숙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x축 방향은 사실 별로 안 바뀌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웬만한 건 다 똑같고 어쩌면 그래프 모양 정도만 살짝 바뀌는 거예요. 움직였으니까요. 자, 제가 그럼 설명을 위해서 밑에다가 한번 간단한 정말 기본형 중 기본형이죠. 요걸로 한번 간단히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마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복습 겸 물어볼까요? 자, 얘나요. 요 사인 함수 자, 최대값이 얼마죠? 1이죠. 한번 써볼까? 재미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가은아 주기가 얼마예요? 그렇죠. 뭐 이 정도? 사실 뭐 시작 정도 0,0인데 보통 숙제 보시면 요 세 개 묻습니다. 요 세 개가 이제 위아래랑 좌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빠르게 그려보자면 요 사인 함수는 0,0 자, 여기서 출발해서 기본형이니까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채울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최대값, 최소값 채울 수 있고 주기라는 게 요 간격을 말하거든. 그래서 여기가 2파이구나까지 채울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물결 모양인데 굉장히 예쁘다는 거야. 자, 그걸 이용하면 우주야. 혹시 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x가? 파이지. 그리고 나오나 여기는 x가 얼마인 줄 아세요? 즉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다음번 시험범인 방정식 분식은 이걸 이용합니다. 다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얘도 사실 원한다면 구할 수 있고 사실 이게 뭐다? 너네가 아는 90도, 180, 270, 360이에요. 사실 요게 딱 중3이에요. 중3들이 딱 이런 걸 배웠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기로 요 자리가 1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저희가 배웠잖아. 근데 자, 요 결론은 그냥 선포할게요. 이제 요런 관계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평행이동 우리 할 줄 알잖아요. 한번 움직여 보자는 거예요.
움직여 보시면 저희가 오늘 하게 될 이제 코사인 함수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이거든요. 즉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이다.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인데 보이세요? 지금 요 간격이 딱 2분의 파이예요. 요 간격. 즉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요 파란색만큼 옮겨보시면 느낌 와?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코사인 함수가 생깁니다. 요런 모양, 코사인 함수. 여러분 이해돼요? 어쩌면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코사인 함수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보이려면요. 안 썼네요. 얘가 지금 코사인 x를 그린 건데 원래 기존의 사인 함수는 빨간 색깔 주목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원래 사인 함수였잖아. 그치? 코사인 함수를 어쩌면 시작하는 점이 꼭대기에서 출발해서 꼭대기로 가면 코사인 함수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래는 좀 어쩌면 이런 것을 들어볼까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그냥 다른 기호를 쓰고 있지만 그냥 어쩌면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주기 설명할 때 뭐를 보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누구에 주목하냐. 즉 여러분들이 빨간 색깔에 주목해 보시면 얘는 사인 함수입니다. 똑같은 그래프를 파란 색깔로 주목해 보시면 코사인 함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지우야. 이 코사인 함수 처음 봤지만 최대값 얼마일까요? 여전히 1이죠. 바뀔 수가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필기하겠지만 최대값, 주기 같은 게 안 바뀝니다. 역시나 그 자리가 개야. 이해돼? 그리고 최소값도 안 바뀌죠. 이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x축 평행이동은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기도 심지어 안 바뀐다니까. 사실은. 주기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이동으로는. 그리고 대칭성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다 채울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게 될 코사인 함수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90도만큼 움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줄의 모양만 살짝 바뀝니다. 사인 함수 이런 물결 모양이라면 코사인은 이런 식의 물결 모양의 한 줄이에요. 자, 이번 숙제하실 때도 이제 그래프를 한 줄기만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고 한번 밑에다가 그럼 필기를 뭐 금방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얘는 오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네가 아는 대로 꺼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써보시고 이제 그러면 또 지난 시간처럼 이제 써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모양만 달라요. 엄밀히 말 모양이랑 시작점만 달라요. 그 두 개만 다릅니다. 자, 시간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자, 이어서 밑에 여러분들 공간 많잖아. 자,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한번 근데 빠르게 그냥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코사인 함수의 기본형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자를 2개 쓴다는 거. 2개 쓴다는 거. 기본형 중에서 2개 쓰는 건 처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 모양부터 갈게요. 그리고 역시나 뭐 말하자면 AB는 양수라고 쓰겠습니다. 숙제 음수던데요. 음수가 있는 경우는 이제 대칭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모양이 여기다가 쓸까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사실 어쩌면 또 이것도 사실 근데 좀 웃기긴 해. 사실 이 모양이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쓰는 건 그냥 대표 모양. 대표 모양. 사실 이제 사실 그래서 여기는 좀 애매해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함수는 애매한 게 없거든. 무조건 다 걔인데 얘는 좀 사실 애매해. 이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이런 모양이 제일 앞에 한 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진 점은 시작하는 점이 좀 달라요. 자, 요 좌표를 구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인 함수는 0,0이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요 식에다가 한번 x를 0 넣어보실래요? 그럼 가은아 0, 얼마를 지나게요? 0,1? 그럼 a잖아요. 0,a를 지나게요. 즉 최대값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최대에서 쫙 내려가 올라가는 거죠. 롤러코스터. 이렇게. 사실상 이거 두 개만 다릅니다. 이것만 다릅니다. 나머지는요. 자, 지금부터 이제 A, B 역할 체크할 건데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최대값, 최소값 나올 차례인데 이 최대, 최소는 여전히 누구다? A입니다. 똑같이 최대값은
엄밀히 쓰면 절대값 A,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음수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양수로 바꿔준 다음에 부호차입니다. 여기다가 쓰자면 여기겠죠. 절대값 A, 여기가 마이너스 절대값 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주기라는 게 있는데 주기는 여전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 심지어 주기 구하는 공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해봐. 당연히 여러분들 친척 관계라고 옆에 바로 옆으로 움직인 건데 왜 달라져요 이게? 옆으로 움직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 주기는 이미지상 여기 이제 요 강력을 부터 주기라고 부르죠. 여기가 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체크할 겁니다. 모양, 시작점 끝났네요. 그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 여러분 한번 간단한 예시를 이용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예를 들어 한번 시간 들여볼게요. 자, y는 2 코사인 2x 있죠. 그려보시면. 자, 기본형을 한번 축에다가 그려보세요. 기본형을 축에다 그릴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동이 발생되면 아마 숙제해보시면 안 물어봅니다. 못 그려요, 사람이. 다른 함수랑 다른 게 이동이 이게 좀 발생되면 진짜 애매해요. 아예 안 물어봅니다. 한번 그려볼 시간 30초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한번 설명하고 뭐 또 이어서 정의역 시험 볼 건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아는 거 맞습니다. 같이. 그래서 원래라면 제가 예전에 방학 때는 이 코사인까지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제가 방학 때는 제가 하루에 기억나 막판에 3시간씩 했거든요. 그 정도가 할만한데 2시간 짧았어. 자, 한번 그러면 그려볼까요? 자, 한번 기본형은 그래프에다가 한번 추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점 체크할게요. 자, 얘는 출발점, 시작점이 몇 코마 몇일까? 0,2.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와우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모양이 살짝 느낌만 살짝 움직인 거예요. 왼쪽으로. 원래는 사인이 오잖아요. 사인이. 요게 딱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요거 주기가 준영아 얼마지? 파이겠죠. 2분의 2파이, 파입니다. 최대값은 여기인데 여기 최대값부터 출발한 거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겠죠. 그리고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다면.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 3급 방정식은 가야 좀 확실히 활용하는데 이번 시험 범위에서 딱히 이렇게 활용할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어서 한번 6번 여러분들 밑에 쓰세요. 저는 칸이 없어가지고. 자, 6번은 정의역과 치역인데 그냥 요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볼까요? 자, 요 예시를 보시면요. 자, 먼저 정의역 이렇게 쓸까? 정의역은 지우야. 정의역은 어디일까? 얼마일까? 응? 그럼 모든 실수겠죠? 그리고 주기함수 여러분들 원래 엄청 많아요. 좌우로. 다릅니다. 대신에 치역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숙제랑 동일하게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만 됩니다. 어쩌면 치역은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최대값을. 아마 숙제에도 이런 게 있었겠죠. 최대값을 그냥 주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7번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 코사인 함수인데 자, 코사인 함수의 특별히 기본형. 여러분 여기는 기본형이죠. 기본형은 자, 질문. 땡땡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혹시 느낌 오세요? 자, 힌트는요. 제가 왼쪽에 없는 거 한번 그려드릴까요? 혹시 모양 보시면요. 우주야. 얘 뭐의 대칭을 보여요? y축 대칭입니다. 사인 함수는 기본형이 원점 대칭이라고요. 코사인 함수는 기본형이 y축에 딱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써드릴게요. 자, y축에 대칭인 함수인데 자, 여기다가 하나 추가로 좀 필기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에서 얘랑 같은 말인데 수학적인 표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써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y축 대칭과 같은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보통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y축 대칭이라는 의미가 돼요. 다시
요렇게 쓰면 이게 y축 대칭인 함수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면 기억나? 주기함수도 주기란 말을 안 써요. 어떤 수학적 기호가 나와. 근데 문제 풀다가 어떤 f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y축 대칭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요 기호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가끔은요 요 f자에다가 실제로 코사인을 넣어서 아마 지난번 숙제에 이런 게 있을 건데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같은 말입니다. f에다가 코사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이게 되고, 사실 이게 다음 주에 공부할, 혹시 기억나세요? 마이너스를 꺼낼 때 코사인은 사라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게 사탄이라고 제가 코사인이 사라진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세 개가 눌락돼도 같은 말입니다. 눌락돼도 이렇게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한번 넘어가서 몇 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코사인 함수는 숙제 스타일 다 똑같아요. 그냥 사실 그냥 거의 똑같아요. 푸는 방식. 자, 다음 장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문제 하나 보이시죠? 자, 요 기본형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다음 장 밑에 보시면 여기 y는 2 코사인 4x 있잖아요. 요거 한번 빈칸 쫙 채워보고, 요 다음 장 가시면 이제 평행 이동된 표준형은 또 이제 똑같습니다. 기본형은 다 외우세요.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볼 시간 2분이면 될까요? 틀린 문제 확인을 꼭 잘하고 계시죠? 자, 일단은 진로 나갈 때까지는 좀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진로를 끝나면 좀 틀린 거 확인을 좀 꼼꼼히 하겠습니다. 그거 위주로 하세요 이제.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몰랐던 친구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그래프 모양. 일단은 둘 다 양수이고 기본형이니까 외우세요. 요겁니다. 그리고 시작점은요. 사실 근데 그거 아시죠? 솔직히 이거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뭐 따라할 이유가 없는데 처음이니까 하는 거고, 그냥 시간 거기서 한 번에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이래? 세 번.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뭐 하자? 자, 시작점은 0,2겠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주기는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그리면 뭐 그려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정의역과 치역인데, 정의역은 모든 실수, 치역인 저 사이. 원래는 집합으로 써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쓸게요. 그리고 7번은 방금 설명한 이제 이 그래프는 이쪽까지 한번 그려보시면 이게 모양이 좀 예쁘다는 거예요. Y축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쓰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여러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동 원래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럼 반대로 분석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x축으로 2파이만큼 제가 어떻게 하라고 새거가 아닌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x 자리에다가 x 빼기 2파이를 넣으시면 되고, 자 얘도 이제 y 자리에다가 이건 뭐 중국인가? 잠시만요. y 자리 여러분들 이거 왜 이래요? y 자리에 y 더하기 2를 넣으시면 돼요. 넣어보시면 y 자리에 y 더하기 2를 넣으시고요. x 자리에 x 빼기 2파이를 넣으셔가지고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y는 2 코사인, 자 얘를 전개하시면 4x 빼기 8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 요게 8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표준형 혹은 일반형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x축 대칭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고, 보통 어디에? 보통 이 자리에 마이너스는 x축으로 적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y축 대칭은요, x 자리에 부호가 바뀌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혹시 여러분 기억나? 제가 앞장에서 y축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도 간단히 돼요.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요 마이너스가 코사인은 그냥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딱 아까 말한 y축 대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다음 장 보실래요? 자, 이제 다음 장 가보시면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요. 다음 장에 밑에 있는 요 문제 있지? 이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근데 이거 왜 이래? 저거 새 건데 누가 저랬지? 새 건데 고장난다. 다음 장에 밑에 있는 이제 요 문제를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면서 요게 이제 예쁜 모양이다. 근데 여러분 조금 주의할 것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화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분석이라고 써있는데 한번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혹시 나오나? 혹시 이게 무슨 형인 줄 아세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여러분 이게 혹시 일반형인 거 아세요? 자, 제가 일반형은 설명 안 했잖아요. 사실 설명을 물론 안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일반형과 표준형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 결론적으로 얘는 아직 일반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필기하기로 원래 일반형은 따로 공부 안 합니다. 모양만 바꿀 줄 알면 되는데 그럼 쌤 뭐가 예쁜 모양인데요? 자, 사소하지만 여기 괄호 안쪽을 2로 묶어주는 게 이게 이게 표준형입니다. 자, 무슨 차이인데요? 표준형은 평행 이동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게 얘를 언뜻 보시기에 x축으로 파이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다?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나온다면 간단히 묶어주시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자면 자 우주야 요거 평행 이동하기 전이 뭐였을까? 마이너스 4 코사인. 그쵸 이렇게 얘는 안 바뀌었겠죠. 그리고 이제 자 파이가 아닙니다.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즉 오른쪽으로 90도만큼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즉 위로 2칸 올린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해한 친구는 얘를 외웠고 이동할 줄 알면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라이브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리시더라도 축을 그리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자, 간단하게 모양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얘의 모양이 이거였는데 당연히 이동해도 모양 안 바뀝니다. 이 모양입니다. 대신에 자, 원래 기본형은 출발점이 0,4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동하면요 출발점이 바뀌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새로운 출발점은 뭐다? 0,4가 아니라 2분의 파이 콤마 6이 되겠죠. 여기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와 갔다 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준영아 얼마게? 최대값? 그럼 요거 두 개 푸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사실상 여기죠. 최대 출발에서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이렇게 최소값. 그리고 주기는 나오나 얼마야? 이 자리가 이제 주기 자리니까 파이가 됩니다.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파이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한 친구는 끝점도 원한다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파이를 더하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그리신다면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을 그리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요거 말고 한번 뒤로 가보실래요? 이제 사실은 여기 설명은 끝났고 쉬는 시간 전에 지난번에 그 몇 쪽이냐면 79쪽 여기 뒤에 어딘가에 79쪽이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우리 그때 코사인 안 풀었잖아. 코사인 문제 두 개 한번 맛 좀 보고 쉬겠습니다. 자, 79쪽으로 가보시면 자, 여기 밑에 문제 보이세요? 요거 한번 풀어볼래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 스타일 사인 문제 풀어봤는데 당연히 여기도 이제 똑같은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까 그냥 저 코사인이나 사인에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문제는. 뭐 거의 차이가 없죠. 아 물론 대입을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거 말고는 A, B, C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풀어보세요. 170번, 170을 둘 다 풀겠습니다. 시간 3분 드릴게요. 요거 풀고 싶게. 쉬는 시간 끝나고는 자이 스토리 가서 탄젠트 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말씀드린 코사인 2파이는요. 그 그래프를 원래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긴 해요. 코사인 2파이는. 질문도 있을 건데 아까 사실 질문을 좀 길게 받은 이유가 우리 지금 기다리는 생각보다 늦게 와가지고 일단은 질문을 시간이 되면 받고 아니면 제가 요 영상 찍어놓은 거에 이제 아마 질문은 비슷할 거야 나오는 건 아마 몰라도 질문해 보시고 뒤에 있는 답안지 같은 거 참고를 해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70번 먼저 해볼게. 이제 170번 먼저 해볼게요. 자, 이 문장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 못 푼 친구는 요거를 대입하시면 코사인 2파이가 나옵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자, 먼저 A, B, C가 나와 있고 자, 맨 밑에 있는 꼭 부호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값을 풀 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 최소값이 나와 있는데 최소값은 우리가 요거 두 개로 구한다는 거 알고 있고 자, 원래 구하는 게 이렇게 구합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요게 기본형이고 이거 평행이동입니다. 그런데 요게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A가 양수라고 있으니까 절대값 그냥 푸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요 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다들 챙기셨죠? 챙기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제일 만만하죠. 주기라는 거는 이 친구 단독입니다. 그래서 주기 구하는 공식은 사인과 동일한데 요게 파이라고 했고 자, 절대값을 그냥 없애면 되겠죠. 양수니까요. 그래서 B 값이 얼마다? 2입니다. B가 나온 기념으로 한번 2를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는 마지막에 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위의 문제에서는 좀 쉬운 수가 나왔는데 이번 문제는요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하시면 뭐가 나온다? 코사인 2파이라는 게 나와요. 2파이가 360도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3 때 외웠던 특수각들 이외에도 앞으로 180도, 270, 360은 또 따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수각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못 구한 층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방법은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그 필기할 당시에 코사인 x를 그린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이용하면요. 얘를 구할 힘이 생겨요.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자, 코사인 2파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해석해볼까? 제가 지금부터 새로운 함수 자, fx를 코사인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결국 코사인 2파이라는 거는 코사인 2파이는 결국 여러분들 요 함수에다가 2파이를 대입한 거 맞아요? 이렇게 같은 말 여러분들 지금부터 얘를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얘를 그렸거든요.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기만 빠르게 그려보시면 최대값이 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기가 얼마고 2파이고 최대값이 1이잖아요.
그치. 자, 혹시 여러분 보이세요? 자, 좀 치워놓을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있지. 사실 이 그래프 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주야, 코사인 2파이 얼마게요? 1이겠죠. 사실은 제 그래프 안에 들어있어요. 자, 코사인 2파이 1입니다. 여기에. 자, 결론부터 1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특수각으로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지. 자, 하나 더. 그럼 나오나 코사인 파이는 얼마예요?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앞으로 특수각으로 좀 외우자는 거예요. 이해돼? 사실 사인도 마찬가지야. 뭐 사인 파이, 사인 2분의 3파이도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사인 파이 0,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사인 2파이 0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1입니다. 어디니? 요게 1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온다? 정리하자면 A 더하기 C가 3 나옵니다. 즉 요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A, B, C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연립해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C 값은 1 나오고 A 값은 2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정답이겠네요. 자, 체크해 보세요. 코사인 쪽 문제. 그러니까 지난번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대입에서 요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문제는 뭐 이런 문제 아마 안 생겼죠. 안 생겼을 거고. 자, 한번 풀어보신 친구 물어볼까? 혹시 요거 가은아 정답 뭐 나왔어요 일단? A는 뭐 나왔어요? 3. B, C는요? A. B는 3, C는? 1. B는? 다들 이렇게 나오셨나요? 이렇게 다들 나왔어요. 자, 이제 요거 두 개는 최대값, 최소값이랑 만나서 연립하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주기 찾는 법 설명드렸는데 주기라는 게 대놓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만 보시면 뭔가 한 주기스러운 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딱 체크해 보시면 요 간격이 주기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0부터 4파이까지, 즉 주기가 4파이라는 거. 그래서 B 값이 2분의 1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30분까지 쉴게요.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